네,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토요일 채안아빠 매매TV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종목은 브리지텍으로 정했습니다. 이 브리지텍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브리지텍 지금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일봉 차트거든요. 이 종목이 일단 이 차트를 봤을 때 그냥 느낌이 이게 좀 거래량이 많이 차트상으로만 봐서 거래량이 많지 않겠구나, 좀 무거운 종목이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차트를 봤을 때 이게 좀 무겁구나, 뭐 이런 종목, 가령 이제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이게 좀 무거운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무거운 종목들의 차트를 봤을 때 뭐 가스 회사들이라든지 뭐 통신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그 큰 대형주들, 대형 통신주들이나 아니면 뭐 서울 도시가스 뭐 이런 그 가스 회사 같은 상장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 크게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아서 차트들이 그냥 봐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크게 변동성이 없고 그냥 계속 일자로 밋밋하게 가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요 2020년도 우리 그 코로나 사태 요때 제외하고는 이렇게 이제 당겨 보면은 뭐 이렇게 좀 변동성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좀 멀리서 크게 숲을 본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평이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일 겁니다. 거래량들이 많지가 않고, 그래서 거래량들도 실제로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 근데 요 사태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요 부분 조금씩 보면은 조금씩 이제 거래량들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보다 조금씩 터지는 거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조금 눈여겨 보게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걸 뭐 관심 종목에 넣고 보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보면은 이게 좀 무거운 종목이구나, 괜히 샀다가는 크게 변동성도 없이 그냥 뭐 조금 물렸을 경우에는 회복하는 것도 좀 힘들겠구나, 그리고 올라가는 탄력도도 좀 다른 종목 급등하는 우리처럼 단타 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이 아니구나 라는 정도는 이 차트를 보면서 감지를 할 수 있어야지 단타를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면, 며칠 전에 이렇게 종목들을 올린 게 있었는데, 원체 제가 이게 뭐 다른 것들을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차트만 가지고 설명하다가 이게 왜 올랐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하기 위해서 이제 뉴스들을 보다가 이렇게 테마주를 잘못 연관지어서 설명드린 것들이 있는데, 너무 노여하지 마십시오. 그냥 차트만 보고 설명드리다가 요 내용, 실제 내용들은 내용이 이게 뭐 테마를 뭐 잘못 말씀드렸다든가 이런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득달하지 마시라. 그냥 우리 방송의 포커스는 그냥 차트에 대한 설명이다. 내용 이게 뭐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회사 가치가 어떻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리고 짧게 들어가는 테마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관 있는 것들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검색해서 즉시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사 검색하다가 잘못 보고 잘못 말씀드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그게 차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대세에 지장이 없다. 그런 정도로만 인지를 하고 가볍게 방송을 들으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요 시점, 코로나 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요 보시면 거래량들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은 과거보다는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들이 보이고, 차트들이 저점대를 높여가면서
거래량들이 터지니까 이게 변동성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윗꼬리들 보이시잖아요. 이게 마지막 날 지난주 금요일 날도 보시면 윗꼬리들이 생기면서 변동성들이 쭉 뺐다 올렸다가 쭉 빠지고 올렸다가 쭉 빠지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더라.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들이 터지는 거죠. 거래량들이 아이고 거래량들이 조금씩 터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조금 심상치 않게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종목을 보게 되면 쭉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지금 뭐 당장 다음 주 화요일 식목일 지나고 화요일 날 주가가 어떻게 갈 것이냐 를 보려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종가는 한 4,535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4,535원. 자, 쭉 당겨보면 4,535원대. 그래서 여기 윗꼬리에 정맞고 떨어진 지점대. 얼추 비슷하게 요 지점대가 뭐 보시게 되면은 저항된 것 같은 느낌이 그 느낌 아닌 느낌적이 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올렸다가 이렇게 뺐다가 여기서 마감이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저항이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요 포인트부터 이제 지지 구간대가 되는 겁니다. 주봉을 한번 보실게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저점대를 높여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서서히 보인다라고 하면은 좀 뭔가 좀 강력한 저항대 구간대는 뭐 그냥 우리 이 시청자분들이 그냥 보셔도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겠네요. 뭐 가령 한 5,300원대 정도 되겠네요. 왜냐면은 요 구간대에 매물들이 이제 집중돼 있잖아요. 예, 요 구간대.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던지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올라가다가 맞고 떨어지겠죠. 자, 그럼 이제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래서 그냥 저기 의미 5천 어디냐 대략 뭐 한 대략 한 요정도 구간대, 예? 5천 한 3,400원 구간대가 저항 구간 뗄 거다. 돌파하는데 조금은 힘들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정도로만 대략적으로 가져가고, 당장 그러면 이제 화요일날 같은 경우 이제 장이 시작됐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고 매수 타점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체한 아빠라면 보시면은 이제 4월 2일 시작해가지고 이제 짱대 한번 시초가가 이렇게 시초가에서 짱대 한번 이게 몇 프로짜리입니까? 13% 고가가 거의 한 12% 정도. 지금 요 봉 하나가 12%짜리에요. 12%짜리. 여기까지가 12%짜리 봉입니다. 15분 봉을 보고 계십니다. 15분 봉. 15분 봉으로 보게 되면 이걸로 이제 12%짜리 봉이 만들어지고, 보통 시초가에서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상승으로 갈 확률이 더 높고요. 여기 시초가가 15분 봉 시초가가 음봉이 나오게 되면 뭐 이게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정확한 답은 없어요. 뭐 주식에서 절대 비법은 없듯이 그런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확률상으로 봤을 때 이게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고,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음봉이 나올 경우에는 주식 매수보다는 조금 더 주가 흐름들을 보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게, 혹은 매수를 안 하는 게 실패 확률을 높이는 거다 정도로 참고사항으로만 자꾸 이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 근데 양봉이 나왔는데 주가가 빠진 거죠. 양봉이 나왔는데 뭐 더 가는가 싶으니까 이제 흘러내리는,
이런.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좀 이게 요 구간대가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구간대인 거죠. 요 구간대가. 요 구간까지는 차익 실현 매물. 여기서부터는 실망 매물. 물린 조금 늦게 들어가서 보통 개미들이 보면 이게 주가들이 올라가게 되면 한 절반 이상 때 거의 뭐 요 꼬리 지점대나 요 3분의 1 그 종목을 놓게 보면 요 3분의 1 지점대에서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통 보면 여기서 먹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손이 빠르고 좀 감각이 있는 분들이고,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3분의 1 지점, 여기는 개미들이 물리는 구간, 그리고 요 구간 때는 좀 손이 빠른 전문 투자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기 3분의 1 하단부에서 잡지는 않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뭐 한 요 중간 정도에 잡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올라가는 요 부분은 개미들이 잡고, 들어가서 이제 요 구간에서 이제 치열하게 차익 실현, 수익이 나는 사람들은, 단타 치는 사람들은 1, 2%라도 먹고 나오는 사람들이고, 재수 좋아서 개인 투자자들도 먹고 나오는 구간이 있을 거고, 지금 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눈치 빠른 사람들이, 그래도 손절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손절하는 구간이고요. 실망 매물들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들어갔다가 에이 안 되겠다 싶어서 실망 매물들이 급속도로 나오면서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요 구간대가 이제 끝나면서 지금 나머지 이제 요 구간대는 이제 진정 국면으로 나오는 겁니다. 진정 국면. 요 구간대에서 뭐 사는, 다시 이게 과대 낙폭에 따라서 반등을 노리고 사는 사람,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좀 더 기다려 보다가 에이 모르겠다 싶어서 손절하는 사람, 뭐 밑에서 잡은, 여기서 잡은 분들은, 뭐 고수들은 뭐 또 익절하는 구간, 이런 구간일 때가 요 구간대입니다. 요 구간대. 그래서 요 구간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뭔가 좀 호가라든지 시간 체결들을 보면서 마지막에 지금 15시 마지막에 좀 들어올리는 흐름들이 있으면 다시 매수가 들어와 가지고 양봉이 딱 나와 주면은 그다음 그 다음날 종가 매매, 종가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그 매수 흐름들이 그렇게 세게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마무리되면은 그 다음날 조금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4월 5일날 조금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채은 아빠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매수를 저 같은 경우에는 하냐면은 장중 매매였다면 요거 이렇게 봉이 나오는 요걸 보고 제가 봤을 때 저는 보통 이게 시촉 요봉, 이렇게 짱대 양봉이 나오는 구간대, 이게 개미들이 막 달라붙어서 들어간 요 구간대, 요 양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기준봉이라고 잡습니다. 그날의 기준이 되는 봉, 요 기준봉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수급이 확 들어간 짱대 양봉, 그러니까 캔들입니다. 양봉이 아니라 수급이 급격하게 들어간 양봉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준 매매 시점을 잡는데, 이게 뭐 어찌 보면 이제 투자 심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 양봉의 한 절반 정도, 자 대략으로 해볼게요. 뭐 한 요 정도 되겠네. 요 정도 지점대에서, 그러면 다시 지우고 할게요. 요 정도 지점대겠네. 요 정도 지점대에서 빠지는 거 보고 요 시점대에서 터치를 하게 되면 요때 이제 매수를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합니다. 매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요때 시간 체결이나 호가를 봤을 때 조금 느낌이 안 좋다, 더 빠질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지켜보고요. 그 지켜보다가 다시 그냥 이게 급반등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때 대부분 매수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막 너무 이게 호가들이 안 좋게 나오거나 체결이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면 굳이 살 필요는 없고, 애매하다 싶으면은 혹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뭐 예측이 안 되는 거니까 요때 매수를 해봅니다. 보통 저도 요 구간대에서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다행히 여기서 이렇게 요 구간을 거쳐 가지고 올라가 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밀려버리면, 분명히 저였으면은 여기서 지금 가령 이제 보자, 5.7%, 한 2%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요때 매수를 했으면 지금 현재 2% 정도 마이너스 2% 정도 물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마이너스 2% 정도. 네. 요 정도 낙폭이면, 이제 고점 17% 대비해서 5%니까 12% 정도가 빠진 거예요. 자, 보시면 이만큼 12%가 빠졌으면 이 정도면 반등 나온다. 과대 낙폭이다. 그날에 있어서 반등이 나온다고,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고 본 거죠. 그럼 매수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일 그때 이제 시간 체결이나 호가를 봤으면 뭐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니까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요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럼 마이너스 2% 물려 있다는 거죠. 물려 있어. 그 내가 여유 자금이 조금 더 있으면, 그래서 이제 4월 5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구간 때는, 요즘은 이제 매매 기준봉을 기점으로 봤을 때 이게 흘러내리는 흐름이면 여기 시초가 정도까지 빠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 그럼 이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4,400원, 4,430원 정도. 까지 여기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 4,430원 정도까지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물량이 있으면 요때 와서 다시 한번 이게 추가 물타기 하는 거죠. 물타기. 그래서 평단을 맞춰가지고 반등할 때 먹고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4월 5일날 4,430원대 정도에서 보고 다시 매수를 한번 해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걸 한번 적용해 본 게, 제가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TS 인베스트먼트 요거 이제 지금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게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먹고 나왔어요. 여기서 제가 요 종목 지금 이제 제가 목요일 날이잖아요. 목요일 날 요게 지금 이게 기준이 지금 보면은 요 기준봉이 나왔잖아요. 이 기준봉이라는 게 시초가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봉이 아닙니다. 시초가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나머지 이제 제 방송 뭐 나름의 이제 제가 이제 매매 기법인데, 이거 뭐 이제 방송하면서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아, 얘가 이래서 이 봉을 기준봉으로 하는구나 라고 눈치를 채실 겁니다. 뭐 굳이 뭐 제가 뭐 또 다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그냥 하다 보면 이제 느낌적으로 이렇게 알 겁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시고, 이렇게 가끔씩 와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뭐 이렇게 시청을 해주세요. 이걸 보다가 제가 지금 똑같은 지금 브리텍 같은 걸 그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보세요. 올라갔다가 이제 빠지길래 가령 이제 지금 고점 대비 10%에서 한 7%가 빠진 거예요. 7%가. 요 고점 대비해서 여기 7%가 빠진 거예요. 7%. 아, 그러면 요 정도다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다 걸어놨어요. 여기다가. 그랬더니까 단가가 5천 얼마였나? 평균 단가가 5,300원 정도 됐었나? 딱 절반이라고 했는데, 저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터치하기 전에부터 조금씩 끊어가지고 사니까 한 5,300원, 오히려 이게 지금 거는 선보다도 조금 더 높은 가격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샀더니까 이게 밀리는 거죠. 에이씨, 어떡하냐 이게.
밀렸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더 샀어야 되는데 지금 요 지점대에서 여기까지는 오진 않았네. 오진 않았는데 흐름상으로 여기 밀리는 거 보면 조금 더 물 탔어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놔뒀다가 바빠가지고 제가 회사 다니거든요. 그래서 바빠가지고 그냥 깜빡하고 있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올라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회사 일을 보고 있는데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던졌습니다. 5,500원 정도에서 던졌어요. 그리고 아 신나다 싶어가지고 했더니까 오늘 와서 보니까 이게 그다음부터 이제 한번 파는 건 잘 쳐다보지 않잖아요. 와서 보니까 이게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조금 배가 아프긴 한데 요게 지금 정확하게 브리티텍하고 그 흐름이 비슷한 겁니다. 뭐 상한가를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매매 기준봉을 봤을 때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느냐. 1차 매수 구간, 2차 매수 구간 해가지고 그런 사례를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이건 뭐 사진 않았는데 만약에 저라면 뭐 이게 조금 더 내려갈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4,400 뭐 30원이나 뭐 해가지고 사가지고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 구간을 이용해서 1%가 됐든 2%가 됐든 3%를 먹고 나온다. TS 인베스트먼트처럼 이게 상한가 가는 거는 못 먹는다. 먹을 수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몇 프로 뭐 3%인가 2% 먹었던 것 같아요. 요 구간을 먹고 나왔던 요거는 내 게 아니다. 요 수익 구간은 그게 직장인의 한계죠. 물론 직장인의 한계가 아니어도 전업 투자자였어도 이거 다 못 먹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쓰잘데기 없는 얘기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쁘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